여러분 안녕하세요. 말미잘 선생 김종수입니다. 네, 오늘은요 여러분들께서 가장 요즘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자소서 어떻게 쓸 것인가, 자소서 때문에 고민이라는 학생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에 한번 여러분들께 자소서 꿀팁 한번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그 꿀팁에 이어서 꿀팁 2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는 분들은요, 제가 지난번에 촬영한 자소서 꿀팁 꼭 먼저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의 연장선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 시간에요, 자소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자신의 목표, 그리고 그 목표를 위해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왜 내가 그런 생각을 했는가를 쭉 연결하는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죠. 자, 그래서요 먼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학생들이 자소서를 준비할 때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이 뭐냐면요, 자기소개서라는 것 자체가 누구를 향해서 쓰는 것인가를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보통 학생들이 자소서를 쓰게 되면요, 대부분 자기가 쓰고 자기가 읽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봐서 이해가 가면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자소서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타인이 보는 것이죠. 심지어 내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네요. 자소서라고 하는 것은, 로스쿨 자소서라고 하는 건 특히 기본적으로는 타인이 본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그 내 자소서를 읽는 타인이 여러분이 진출하고 싶은 분야의 전문가라는 점입니다. 그러니 먼저 타인을 만족시켜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그 전문가가 보기에 만족스러워야 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점에서 대비 방법이 나오겠죠? 자, 먼저 타인이 보니까요, 자기가 쓴 것을 타인에게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 분야의 전문가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자소서를 혼자 준비하신다고 하면 어디까지는 만족시킬 수가 있냐면 타인이 보는 부분까지는 만족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두 번째 요소, 즉 그 분야의 전문가가 본다는 부분을 만족시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여러분들의 자소서를 읽고 나서 이것이 명확한가, 이거를 먼저 좀 확인을 받아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보기에도 이것이 가능성이 있어 보이느냐, 그거를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제가 학생들에게 그 면접 수업을 진행하면서 동서문에 관련된 주제를 진행하면서 학생들한테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이 질문이 좀 약간 생뚱맞아 보이긴 하는데요, 이 자소서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자소서도요, 자신이 법조인이 되어서 미래에 어떠한 가치관을 실현하는 법조인이 되고 싶은가를 묻는 시험이거든요. 마찬가지로 혼인이라고 하는 것도 자신이 어떠한 가치관을 누구와 함께 실현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는 도대체 어떤 사람과 결혼하고 싶으냐? 그럼 보통 학생들의 대답이 이런 식이에요. 선생님, 착한 사람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네가 말하는 착하고 악하고의 기준은 뭐냐? 이 대답은 굉장히 잘못된 대답입니다. 착한 사람이요. 왜 그러냐면 자기는 자신의 가치관을 매우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 머릿속에서는 착한 사람 하면 떠오르는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을 듣고서요, 떠오르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가치관이라든가 그 사람이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거든요. 그럴 때 제가 추가로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네가 생각하는 착하다 악하다의 기준을 내가 전혀 모르는데 착한 사람이라고 답변하면 그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냐? 그러면 그런 건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생각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냥 내가 항상 그렇게 살아왔고 내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쩌란 말이냐? 라는 식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 발상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럴 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네가 생각하는 착하다 악하다의 기준이 뭔지 모르겠다면 네가 생각하기에 정말 이것만큼은 악하다, 이건 정말 착한 행동이라고 볼 수가 없다,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10년을 같이 살더라도 반드시 이혼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악한 행위의 사례를 한번 들어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학생들이 그러면서 답변을 하거든요. 물론 여기서 답변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례를 통해서 내가 생각하는 착함과 악함의 기준이 무엇인지가 명확하게 규정이 돼야 됩니다. 자, 이 지금 면접에서 나오는 이 질문을 자소서로 한번 돌려볼게요. 자소서에서도 마찬가지로 너는 어떠한 법조인이 되고 싶니? 정의로운 법조인이요. 그럼 여러분이 생각하는 정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것만큼은 정말 부정의해서 내가 나중에 법조인이 되어서 내 법조인 생활 20년을 진행을 하면서 이것만큼은 정말 나는 거부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좀 더 타인들이 여러분의 자소서가 원하는 지점, 여러분의 자소서가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나는 어떠한 가치관을 추구하고 싶은지를 좀 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타인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부분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는다면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그래, 누구나 다 정의를 추구하겠지, 그럼 뭐 정의롭지 않은 변호사가 되겠습니다라고 자소를 쓰는 사람이 있을까? 당연히 일반 평균 내지는 일반 평균 이하밖에 점수를 받을 수가 없겠죠. 좀 더 좋은 자소서, 그 다음에 타인이 보기에 만족스러운 자소서, 그리고 일반 평균이 아니라 합격자 평균이 되는 자소서를 쓰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내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을 타인도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좀 더 명확하고 구체적이고, 그리고 그것이 충분히 논리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는 이런 형태의 자소서를 항상 고민하셔야 된다는 것, 이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과정에서 타인의 관점은 다양한 주변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지만, 전문가가 보기에도 이것이 만족스러운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충분히 그것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학원의 힘을 빌릴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도교수님 찾아가서 그 지도교수님께 그 문제점을 지적해달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형태로 여러분들께서 첫 번째로는 타인의 시각, 두 번째로는 전문가의 시각,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갖춘 자소서를 쓰실 수 있도록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자소서 꿀팁 2 준비해드렸는데요. 자소서 꿀팁 1과 자소서 꿀팁 2, 이 두 가지를 이용하셔서 좋은 자소서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